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통진당의 미래를 결정한 바로 이 헌법재판관 9명 과연 누군지 궁금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손에 지금 통진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해산 결정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들이 연이어 지금 터져나오고 있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자, 네. 예, 재판관 9명에 대한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황교안 그 장관은 계속해서 그 정부를 대변해서 하고 있는데 예. 헌법재판관 성향은 어떻게 분석이 돼 있느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제 보수 성향에 있는 분들이 모두 6분이 계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박한철, 서기석, 조용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예, 이런 이분들이 보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평가가 되고 있고 그 이정미, 김희수 이 두 분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이다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정미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이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에 있어서 주심을 맡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 여러 가지 그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약간 있었는데 그 잠시 뒤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그러면 어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해서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거기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꾸며봤습니다.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도 국기에 대한 경례 방송이 나오면 차려 자세를 하고 경례를 했었습니다.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느끼는 가슴 뭉클한 감동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애국가가 우리 국가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말 그대로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비인간적 경찰 폭력의 현장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정리해고로 내쫓겨 절망으로 죽어갔습니다. 거듭되는 장례식마다 이어지는 죽음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일하면서 북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진보당이 일부 민혁당 잔존 세력에 조종되는 정당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자, 이정희 대표의 마지막 저 얘기가 아마 최종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전원책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글쎄 이 최후 진술이 최후 변론이 그렇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예. 그 재판부의 각 재판관들은 심정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수 이념, 진보 이념 이런 것보다는 법리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저는 이제 성향을 떠나서 이번에 아마 판결 결과가 나오면 저는 당연히 해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선례가 있어요. 이 서독의 경우에 과거에 그 독일 사회주의 애국당 그리고 공산당을 해산시킨 게 그 1956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제 판결문의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바로 이겁니다. 예. 근데 지금 통합진보당이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민주주의의 제도를 이용해서 바로 민주주의를 공격한다는 거죠. 이 통합진보당에서 자기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는 결국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기다리는 것 아니냐. 결국 우리 사회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해체를 기도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서독의 판결문을 보면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 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그 의도만으로 이건 해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도만으로도. 반민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릇 민주주의 국가는 방어를 하고 방어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깨부술 어떤 그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선례적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판례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가장 크게 예. 그 참조가 될 것 같아요. 예. 자, 조수인 차장. 네. 지금 헌법재판관의 면면이 지금 이제 화면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의 성향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우선 지금 그래픽에서 그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것은 정치권에서 분류하는 겁니다. 예. 바로 누가 임명했느냐를 왜냐하면 보고 분류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임명을 했고 누가 추천을 했고 예. 누가 동의를 해서 헌법재판관으로 갔느냐 이걸 보고 이제 보수, 중도, 진보지 이분의 판결 성향이 이렇게 이념적으로 나뉘어지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중도로 분류되는 이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왜 중도냐? 이 국회 추천목 재판관이 3명인데요. 이 국회 추천목 가운데는 여당 추천도 있고 야당 추천도 있는데 이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입니다. 예. 그래서 중도로 이렇게 편의상 정치권에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진보라는 거는 바로 야당 추천목.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기 때문에 진보로 분류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보수로 분류된다는 이 6분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또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 추천목 가운데 새누리당 추천으로 그 헌법재판관이 된 분들 6분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판사분들을 만나보면요. 이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이런 걸 분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냐 진보냐라는 거는 이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아주 진보적인 판결을 했을 때 진보로 일컬어지는 예. 것이지 어떤 이념이라든지 국가 안보화에 대해서는 진보나 보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이 헌법재판관으로 될 때 아주 화제를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었고, 예. 그리고 서울법대가 아닌 고려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비서울대 출신의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보수냐 진보냐 이런 성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청문회 시절에 했던 발언을 찾아보면 예. 이게 보수와 진보 딱 나눌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 과거에 그 청문회 시절에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해서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꼭 폐지돼야 하는지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입장을 밝힌 걸 보면은 또 보수 성향이 있다. 그래서 사안마다 본인의 판단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딱 부러지게 저 사람은 보수, 이 사람은 진보 예.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예. 만약에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정당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같은 이제 정당을 만들면 예. 그 강령과 정강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현재의 그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강령과 정강 정책을 가지고 그 구성원까지 동일하다면 그 역시 위헌 정당이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자, 그럼 비례대표 의원들도 거기 꽤 있는데 의원직은 유지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가들의 의견이 다 나뉩니다. 근데 나뉘는군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역시 의원직 박탈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쪽이 이제 다수인 것 같고 예. 대신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지역구 이제 유권자의 참정권을 이런 헌법재판소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예. 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뉘는데 저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예. 자, 다음 달쯤으로 지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제와 오늘 지도부에서 헌재에서 이 결정을 좀 신중하게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의 전체적인 의사로서 그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정당 해산을 사유가 되느냐라는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그렇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진당의 해산, 헌재 재판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요구한 것은 잘 지적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정당 해산 명령은 세계적으로 나치가 유일합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 아니라고 한 국제 판례도 있기에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결정을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 두 분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 짚어볼 말이 있는데 조수진 차장, 일단 네.
그 나치가 유일하게 정당 해산을 했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예. 실관계가 틀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법원, 그러니까 우리의 헌법재판소 같은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1952년에 나치의 후신인 독일 사회주의 제국당에 대해서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제 박지원 의원님 이 부분을 지금 거론하면서 나치밖에 없다 이랬는데요. 문제는 그 1956년에 독일 공산당 해산 결정이 있었다는 점인데 그랬군요. 아마 박지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전 변호사님. 그러면 아까 왜 소련이 헌재에서는 권한이 없다.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정당 해산을 하지 않았다.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도 이 박 의원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 소련 헌법이 어떻게 돼가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소련 헌법에는 정당 해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요? 예. 예. 근데 우리 헌법에는 헌법 8조에 명백이 있습니다. 이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이제 행동을 할 때,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든, 정부가 그걸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심판 청구할 수 있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해산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박 의원 말씀이 맞다면, 네. 우리 헌법은 아주 잘못된 규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헌법은 주권으로 최고 권력을, 주권으로서 최고 법령입니다. 만든, 예. 주권이 결정한 최고 법령이에요. 그리고 최고 가치입니다. 거기에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 정당의 해산 결정을 하도록 딱 규정이 돼가 있는데 그걸 두고 마치 이것은 민주적 질서에 꿀로 위배된 것처럼 예.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 조수진 차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선명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 당권 경쟁을 앞두고 저런 발언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박지원 의원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오래 했습니다만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예전에 천안함 때도 초기에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을 근거가 있느냐 예. 이런 얘기를 했다 굉장히 당을 곤혹스럽게 만든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의 경우에는 그 발언의 정확한 의미가 일부 구성원의 일탈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제를 박았거든요. 예.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이정희 대표입니다. 또 통합진보당이라는 그 이념과 정체성 그리고 노선을 바탕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사람들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이런 점을 일부 구성원의 일탈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판단을 구한다. 이렇게 되니까 통합진보당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이 대선 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 그리고 정치인에 앞서서 법조인인 문재인 의원이 일부 구성원의 일탈 행위라는 점을 적시해서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발언을 내놓는 게 맞았느냐 예.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전 변호사님, 한 예. 가지 궁금한 게 사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을 만들어준 거나 지금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 지난번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지난번 야권연대로서 예. 이 통합진보당과 심지어 지역구 같은 데서는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결국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이만큼 많이 진출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근데 당시에 민주당에서 당권을 갖고 있었던 쪽은 한명숙, 이해찬, 친노계였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하는 데 따른 어떤 책임론이 반드시 따릅니다. 지금 야당도 곧 2월 8일이죠.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책임론이 나오니까 지금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일부의 일탈 행위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지나친 얘기인데 지금 이석기 의원의 알로 물론 지금 2심에서는 내란 업무까지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예. 문제는 이것을 일부의 일탈 행위라고 보는 것은 이건 지나친 경강부회가 아니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야권연대에 대한 어떤 면피용 발언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 언제쯤 이 수권 정당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